네, 에브리온 세종TV 국민행복 토크쇼 오수양의 향기 토크쇼. 다양한 분야의 핫 이슈가 되고 있는 분들, 그리고 세상과 멋지게 소통하고 있는 분들과 함께하는 오수양의 향기 토크쇼. 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의 정보오작교 오수양입니다. 3살 버릇이 80까지 간다라는 속담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어떤 습관을 갖고 사느냐, 어떤 것을 배우고 사느냐가 우리 인생을 잘 이끌어가는 척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초대 손님 모셨습니다. 아주 특별한 분이십니다. 평생교육의 대부, 평생교육의 전설로 불리는 분과 함께합니다. 네, 백석대학교 교육대학원 김종표 교수님 모셨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교수님 저희 세종TV 그 시청자 여러분들께 잠깐 인사 말씀 좀 해주세요.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또 이러한 방송을 통해서 우리 또 평생교육 모든 시민들, 모든 시청자들께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오늘 우리 교수님께서 정말 그 평생 교육에 대한 궁금증들을 낱낱이 파헤쳐 주실 거거든요. 요즘 교수님 그 100세 시대라고들 그러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다들 이제 100세까지 어떻게 삶을 꾸리고 사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는데요. 맞습니다. 100세 인생에 저희 그 시민분들께서 시청자분들께서 평생교육에 관련된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프로그램들을 어떻게 활용하면 우리가 그 100세 인생을 정말 알차고 건강하게 엮어갈 수가 있을까요? 네, 그렇죠. 현재를 우리가 또 여러 사회라고도 이야기하지만 네. 뭐 평생학습 시대라고도 합니다. 네. 뭐 우리나라가 평생교육법이 통과되면서 네. 현재 이런 많은 평생교육기관들이 나와 있습니다. 정말 프로그램이 많더라고요. 많죠. 뭐 사실 또 국가적으로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있고 네. 또 시도에는 시도평생교육진흥원이 있고 또 각 지자체에 그런 많은 평생교육기관과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우리가 또 병원에 갈 때도 처음부터 이게 종합병원에 가지 않는 것처럼 네. 우리가 뭐 평생교육기관이 1차 평생교육기관, 2차 평생교육기관, 3차 평생교육기관이 있다고 봅니다. 네. 일단은 자기 지역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가고 네. 거기에서 기초적인 프로그램이 끝나면은 그보다 조금 더 높은 2차 평생교육기관, 주로 뭐 지자체로 말하면은 뭐 주민자치센터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그걸 더 심화 과정으로 하려고 하면은 좀 더 떨어져 있는 그러한 그 평생학습관 그런 데 가서 단계적으로 학습을 했으면은 정말 그 많은 프로그램들을 유익하게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또 하나 말한다고 하면은 자기가 왜 평생학습관에 가는가,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왜 가는가, 그런 목적에 따라서 기관을 달리 해야 될 걸 봅니다. 우리가 많은 우리 평생교육에서 보면은 왜 우리 성인들이 평생학습을 하느냐, 그런 목적이 일반적으로 보면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어떠한 우리가 경제적 이익이라고 하는데 어떠한 자격증을 따고 프로그램을 받고 난 다음에 어떤 소득하고 관련이 되는 그런 프로그램들도 많더라고요. 그런 목적 때문에 또 프로그램에 가고, 두 번째는 어떤 사회적 동기, 어떤 자격증이나 그런 관계없이 거기 가서 만나서 즐겁게 놀고 또 이야기하고 뭐 이런 방송 용어로서는 좀 적당하지는 않지만은 어떻게 보면 소일거리 시간을 때운다고 할까요? 그러한 사회적 동기 때문에 또 평생교육 기관에 가고, 세 번째는 어떠한 그 암 자체에 의해서 우리가 평생교육기관에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나는 이 자격증을 받아서 이 평생교육을 받아서 어떠한 그 취업을 한다거나 어떠한 수입에 관련이 있으면은 그런 기관을 중점으로 하는 기관에 찾아가고, 아니야 나는 어떤 문화교육, 어떤 건강 프로그램, 그래서 만나서 이야기도 하고 시간도 보내고 그러면 또 그런 데를 중점적으로 하는 프로그램에 찾아가고, 아니야 나는 학급하고 나는 공부 자체가 좋다 그러면은 또 그런 기관에 좀 선별해서 가고 하면은 좋을 걸 봅니다. 또 요즘에는 또 평생교육 기관에 가면은 그런 프로그램을 가이드 해주고 컨설팅 해주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같이
협의를 해서 그런 프로그램에 가면 정말 시간 비례해서 정말 충실한 보람이 있는 그런 프로그램 선정이 될 걸 봅니다. 네, 아니 그 평생교육 프로그램이 워낙에 좀 많이 네. 있다 보니까 정말 뭐 건강에 관련된 네. 프로그램들 그리고 뭐 유희 그러니까 놀이거리들에 관련된 네. 프로그램들 그리고 또 전문 자격증까지 굉장히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활용해서 보실 수가 있겠네요, 교수님. 그렇죠. 네. 그리고 뭐 우리 대학원에 교육대학원에 오는 선생님들도 보면은 네. 그런 여러 가지 유형을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아, 저도 네. 그래서 그런 유형에 맞게 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네. 대학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 네. 아, 우리 그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평생교육 프로그램들이 이렇게 다양하게 만들어져 있으니까요. 잘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내에 그 평생교육원이 워낙에 많다 보니까요, 교수님. 예. 교강사분들도 정말 오. 수가 엄청나더라고요. 예. 그 교강사를 준비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요. 그리고 네. 지금 또 평생교육 교강사로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이 평생교육 교강사를 준비하는 분들에게 네. 좀 교수님 팁을 주신다면 어떤 그렇죠. 것들이 있을까요? 실제- 요즘은 강사 시대라고도 맞아요. 들었는데요. 요즘에는 네. 자기가 가지고 있던 여러 가지 재능들을 네. 강의를 통해서 환원도 하는 그러한 시대죠. 네. 근데 실제로 저는 우리 평생학습의 질을 많이 보장하는 것은 프로그램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네. 결국은 그 내용을 실현하는 우리 강사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보면은 우리 고등학교나 중학교 선생님들은 그냥 교사가 되지 않죠. 네. 평생교육 그러한 고등학교나 중학교 교사들은 본인이 자기가 하고 있는 국어면 국어 네. 그런 과목만 배우는 게 아니라 국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서브젝트라고 하는데 네. 그런 국어 과목을 배우고 또 하나는 교직 과목을 배웁니다. 네, 20학점. 네. 저도 뭐 사범학부에서 교사가 될 학생들을 네. 가르치고 있는데 모든 교사들은 그렇게 사범학부 교육학을 배우고 교단에 씁니다. 네. 국어 선생이면 국어 플러스 교직 과목. 그런데 우리 평생교육기관에 나오는 모든 강사들은 본인이 어떤 과목만 가지고 와요. 자기가 종이접기, 목소리, 또 뭐 음악, 영어 그런 것만 가지고 교단에 쓰는데 네.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초등학교에 쓰려고 해도 4년 동안 교직 과목을 배우고 쓰는데 네. 우리 주로 평생교육은 주로 대상자들이 성인들인데 성인 학습자들이 그렇죠. 많더라고요. 그래서 성인 학습자들에게는 그러한 교직 과목을 배우고 교환을 어떻게 만들고 목소리를 어떻게 우리 뭐 오시영 아나운서님의 대표 프로그램 중에 하나인 네. 목소리를 어떻게 내고 또 교직 과목을 어떻게 만들고 또 학생들을 어떻게 상담하고 그런 것들을 배우고 우리가 교단에 서야만 정말 지루하지 않고 정말 재미있는 수업, 의미 있는 수업이 될 걸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모든 평생교육기관에 나오는 사람들도 뭐 대학교에 있는 아니 이런 중고등학교 선생님 되는 것처럼 20학점을 다 딸 필요는 없지만은 몇 점 어느 정도 그런 것들을 배우고 교단에 서야만 평생교육 기관에 서야만 정말 질 높은 수업이 되고 또 본인도 더 보람 있는 수업이 될 걸로 봅니다.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좋은 수업이라고 하면은 그 세 가지가 좋은 강사의 수업이라고 합니다. 첫째는 그 수업이 의미가 있어야죠. 두 번째는 의미만 있으면 안 되고 의미 있는 수업이 또 재밌어야 됩니다. 재밌어야죠. 재밌어야 되고 세 번째는 의미도 없고 재미도 없으면 빨리 끝내야 된다. 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미있는 수업, 의미 있는 수업 또 그런 수업을 하려고 하면은 그런 교수법에 대한 것들을 배우고 우리가 평생교육기관에 섰을 때 좋은 수업이 될 걸로 봅니다. 그래서 저도 네. 그러한 뭐 강사 프로그램들을 많이 저도 보고하고 있습니다. 강사 기본과정, 강사 심화과정, 강사 또 퍼실리테이터 과정 그런 것들을 통해서 네. 그런 것들을 하고 이제 교단을 쓰면 될 걸 봅니다. 네. 우리, 그러니까 그 평생교육 교강사분들도 이제 본인의 프로그램만 가지고 활동을 한다라기보다는 네. 평생교육 교강사라 하더라도 네. 교수법에 대한 기본적인 것들을 숙지를 한 채로 강의를 하게 되면 좀 더 양질의 강의를 네, 할 수 있다라는 그렇습니다. 말씀이신 거죠, 교수님? 뭐 저도 뭐 우리 뭐 오수영 아나운서님은
언제 수업이 제일 재미없었나 모르겠어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저는 고등학교 수업은 참 재미없었던 것 같더라고요.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는 뭐 대학교 때 수업이 재미가 없었던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대학교 교수님들이 지금까지는 그냥 아시는 건 많은데 그냥 약간 좀 1대1 약간 좀 그 주입식 교육 같은 느낌이 그래서 들죠. 그분들은 그냥 공부하셔서 석사하고 박사하고 바로 어떤 교수법을 배우지 않고 교단에 섰기 때문에 좀 재미가 없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요즘에는 또 교수님들도 많이 배웁니다. 자, 이 교수법에 대한 부분이 정말 중요하다. 요즘은 어쨌든 저희가 그 먹거리 같은 것도 그렇잖아요, 교수님. 이게 먹기 좋은 게 당연히 이제 먹으면은 맛있지만 보기에도 좋으면 더 손이 많이 가는 것처럼 양질의 콘텐츠를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걸 어떻게 유쾌하게 재밌게 풀어나가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말씀이시죠. 그런 것들도 학습이 되어야 합니다. 뭐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부분도 있지만 학습을 해야 됩니다. 강사하기 위해서는. 제가 그 교수님을 이제 인터뷰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 자료들을 좀 체크를 해보니까요. 평생교육과 관련돼 있는 대한민국의 모든 세미나들은 거의 교수님이 안 계시는 데가 없으시더라고요. 아니 교수님은 저희 그 삶을 이렇게 꾸려 나가시는 데 있어서 일상을 어떻게 꾸려 나가시는지 정말 궁금한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하루를 어떻게 보내시는지 평생교육의 대부 전설로 불리신다고 하는 교수님은 뭐 이렇게 아침에 6시에 일어나서 몇 시까지 뭘 하고 이렇게 딱 잘 세팅을 하셔서 하루를 꾸려 나가시는지 일상이 어떠세요, 교수님? 뭐 저는 뭐 전공이 또 평생학습이기 때문에 이 평생학습은 실제로 현장을 떠난 평생학습은 말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아나운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현장을 많이 다닙니다. 현장을 많이 다녀서 토의도 하고 또 제가 일부 강의도 하고 또 저희 학교 이야기를 해서 괜찮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희 뭐 백석대학교는 평생교육 HRD 연구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연구원들하고 우리 연구원들과 같이 그런 평생학습과 관련된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매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평생학습 도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들도 같이 우리 학생들하고 같이 만들고 또 이러한 직업교육에 관련된 프로그램도 만들고 세 번째는 이러한 여성교육. 그래서 저는 뭐 현장과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는 뭐 인생 100세 잘 살려고 하면 또 건강해야 되기 때문에 요즘 또 산운동을 그렇게 즐기신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뭐 아침에 일어나서 산행도 하시고 산행도 하고 산책도 하고 산책하면서 우리 학생들 생각도 좀 하고 오늘 해야 될 것도 생각도 하고 또 뭐 보고 싶은 사람도 생각도 하고 그렇게 하면은 하루가 즐겁고 뭐 그 시간이 뭐 1시간이 놈들은 뭐 1시간 할 때 하루 종일 일을 할 때 너무나 많이 화려하지 않느냐 집중적으로 일해야 되지 않냐 근데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그 1시간 했던 것들이 나머지 뭐 10시간을 훨씬 즐겁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날씨도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다니면서 정말 꽃이 피고 꽃이 치고 단풍도 보고 그렇게 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아니 그 저희가 평생학습, 뭐 평생교육 이렇게 어렵게들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평생학습의 시작은 삶을 얼마만큼 즐겁게 사느냐에 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교수님. 교수님도 하루를 이렇게 산행을 하시면서 시작을 하시는 것처럼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아침에 뭔가 이렇게 몸을 풀 수 있는 것들로 시작을 한다라는 것이 평생학습을 정말 잘할 수 있는 1번 주춧돌, 지름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교수님. 건강해 보이십니다. 저도 이제 아침에 시작할 때 스트레칭을 늘 항상 먼저 하고 아침을 열게 되거든요. 근데 확실히 하루가 다르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그 요즘 교수님 그 기업에서 그 인재 등용을 하는데요. 예전에는 스펙
학력만을 좀 많이 다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뭐 어느 학교 출신이고 그리고 또 뭐 어디에 어학연수를 다녀오고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그 인재 등용의 그 관문이었다고 하면 요즘은 스펙 위주였는데 요즘은 그 NCS라는 프로그램이 맞아요. 있더라고요. 예, 예. 이게 굉장히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도 굉장히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니 NCS 프로그램이 기업에서 어떻게 인재 등용을 하는 부분인지 교수님 잠깐 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그래요. 뭐 NCS는 우리가 내셔널 컴피턴시 스탠다드 국가 네. 직무 능력 표준이라고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산업들을 직무별로 분류를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가 이런 능력 중심 학력 사회에서 능력 중심 사회로 이게 정말 가야 중요한 되겠다. 키포인트 같아요. 학력 중심이 아니라 그래서요? 능력 중심의 사회라는 거. 네. 그러면 학력 사회에서 능력 중심 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학력이 중요한 게 누가 그 일을 잘할 수 있느냐 네. 그것을 보는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모든 뭐 사회학과, 건설 그런 것들을 우리가 특히 대학에서 전문대학에서 전문대학이나 기업에서 인재를 일단 양성할 때 네. 그러한 현장에 맞는 교육과정을 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오 대학의 외식산업학과에서 수업할 때 네. 전에는 외식학과에서 수업했던 과목들이 전문대학인데도 그냥 어디서 배운 거냐면 그 교수님이 석박사 공부했던 그 책을 가지고 네. 배웠습니다. 이론 위주로. 이론 위주로. 그러나 네. 그 사람이 학생들이 배우고 나서 외식산업에 취업을 해서 제대로 일을 못하는 겁니다. 네. 외식산업과의 수업은 뭘 하는가 하면 외식산업과 학생들이 졸업을 하고 어떤 네. 일을 하는가 그것을 분석해서 그 직무를 잘할 수 있는 교육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외식산업과에 가서 NCS 컨설팅 할 때 외식산업과 학생들이 졸업하고 뭐 합니까? 했더니 설거지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아, 네. 설거지도 하고 여러 가지 좋은 일도 음식도 만들고 하지만은 네. 그럼 내가 교과목을 뭐 설거지론이라 그렇게 해서 실제로 그것을 어떻게 하는가를 가르쳐야만 그 학생들이 다음에 외식산업이나 다른 그러한 분야에 가서 네. 그 업무를 잘할 거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어서 그러면 기업에서 채용을 할 때도 이제 어떤 사람을 채용해야 되느냐 여기서 NCS는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네. 기초 능력이라고 하고 있는 게 있어요. 누구나 어떤 직무를 하든 기초적으로 필요한 뭐 장애력, 인간관계력, 자기개발력 그러한 능력과 또 하나는 실제로 그 직무를 잘하는 그 직무를 얼마만큼 잘하고 있느냐 그 두 가지만 보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력서도 옛날에 자기 아버지가 뭐 했느냐 아니 아버지가 뭐 하는 거고 걔가 일 잘하는 거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아버지난도 없고 네. 두 번째 사진도 요즘에는 뭐 많이 없이 하는 난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외모 요즘- 위주의 너무 그런 그 풍토가 그렇죠. 많다 보니까 사진란을 없애는 이력서를 또 많이 생기고 수령하는 있습니다. 곳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네. 우리 뭐 학생들 뭐 성형수술 할 필요 없어 이제. 네. 네. 그래서 그렇게 하고 또 면접할 때도 그런 것만 물어보라는 거예요. 뭐 네가 잘할 때 어떻게 잘하느냐 그런 것보다도 네가 이번에 마케팅을 하면은 네가 이번에 외식산업 기업에 들어왔으면 그 업무를 하기 위한 기본 지식과 그것만 물어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소개서, 자소서도 그런 것만 쓰게 하고 네. 또 칸도 이력서도 그런 칸만 있고 또 이제 그 면접 사항도 그 두 가지 네. 기초 직무 능력 다음에 업무 지식 능력 다음에 필기 시험도 그것만 봐서 채용해서 우리가 오버 스펙이 아닌 네. 지금까지는 그 일을 하는데 필요하지 않는 오버 스펙 물론 오버 스펙이 있으면 좋죠. 그렇지만 네. 오버 스펙을 하려고 하면 많은 시간들을 또 투자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오버 스펙에서 온 스펙 아주 적합한 스펙만 가진 사람들을 채용하는 것이 NCS의 능력, NCS의 사상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네. 그 생각하는 NCS라는 네. 것이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되게 이게 NCS가 뭐야? 너무 어려운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셨을 수 있는데 결국에는 스펙 위주의 그런 그 이력난이 아니라 능력 위주의 내가 어떤 능력을 그 현장에서 잘 발휘할 건가 실무 능력 위주의 그런 어떤 그 인재 등용 그게 바로 NCS다. 그렇습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교수님. 실무
능력을 네. 학교 다니면서 얼마나 그런 과정에 참여했는가. 정말 그게 중요한 것 이제 같아요. 인턴 과정을 거쳤는가. 네. 그런 것만 본다는 거죠. 네. 학력난도 없어지고 있습니다. 네. 쓰는 난이. 네, 아, 예. 그렇습니다. 정말 사람들을 저희가 그 요즘 청년들도 워낙 취업 때문에 힘들어하는 청년들이 그럼요. 많잖아요, 교수님. 예. 그런데 그런 우리 그 청년들에게도 실무가 정말 잘 갖추어진 청년들이 예. 그 현장에서 바로 고용되어질 때 정말 그 기업이 더 잘 성장할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습니다. 교수님. 뭐 네. 단순히 채용에서 이제 회사에서 승진할 때도 네. 배치할 때도 다 그런 것들을 네. 보면서 해야 된다는 거죠. 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NCS는 스펙 위주의 능력 프로그램이 아니라 실무, 현장에서 어떤 실무 능력을 갖추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프로그램이라는 겁니다. 자, 그 평생교육이요, 교수님. 네. 저희 나라에 그 이 평생교육이라는 프로그램이 들어오게 되면서, 저희들의 삶이 많이 바뀌었을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앞에 그 서두에도 얘기를 한 것처럼 3살 버릇이 80까지 간다고.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저희가 80살까지 늘 항상 뭔가를 배우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 네. 저희들의 삶을 잘 그 꾸려나갈 수 있고 또 아주 그 양질의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지름길이 그렇죠. 된다라는 생각이 예. 드는데요. 평생교육이 저희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교수님? 네, 그렇습니다. 우린 또 학습이 굉장히 어렵다. 학습하면 지루하다. 또 학습하면 극기력 훈련한다. 네, 또 어떤 그런데- 분들은 공부만 하면 졸린다고 또 그렇게 졸린다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잘 하다 보면은 네. 원래 지금까지 우리나라 학습 방법이 조금 잘못돼서 그런 면이 있는데 인간은 본질적으로 학습을 싫어하지 않습니다. 네. 우리가 포모 에듀티티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인간은 뭐 하는 거예요? 인간 학습하는 동물이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하다못해 어릴 때 저희가 젓가락질 그렇죠. 배우는 것부터도 학습이니까요, 인간을 교수님. 가르치고 네. 배우는 것이 본능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왜 그래요? 인간은 다른 동물에 비해서 미완성의 존재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다는 네. 거예요. 다른 동물들은 태어날 때 90%가 완성되어 태어나고 10%가 미완성으로 태어나는데 인간은 90%가 미완성으로 태어나고 10%가 완성돼서 태어나기 네. 때문에 그 미완성된 부분을 학습을 통해서 성장하고 발전되기 때문에 학습 자체를 즐거워하고 학습 자체가 본능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 뭐 인문학 시간에 나오는 메슬로우도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인간은 5가지 욕구가 있는데 첫 번째 욕구가 생리적 욕구만 있지만은 생리적 욕구만 필요한 게 아니라 그 위에 있는 자기를 자기를 개발하고 완성하는 네. 것. 그러니까 이 인간은 그 생리적 욕구가 채워지지 않으면 욕구 불만에 걸리지만은 네. 역시 자기가 발전되지 못하면은 네. 역시 욕구 불만에 걸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학습을 통해서 그러한 욕구를 네. 채우고 또 본인이 발전돼 나가고 그런 데서 삶의 질이 네. 높아지고 또 보람이 느껴진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네. 뭐든 잘 그 배우면서 사는 것이 되게 중요한 네, 것 같아요, 예. 교수님. 또 그죠? 배우면 네. 또 그게 지루하지 않아요. 네. 잘하면은. 근데 방법이 중요하죠. 아까 말한 대로 재미있는 교육, 네. 의미 있는 교육이 됐을 때 네. 잘 해나갈 수 있는데 지금까지 교육은 의미가 없는 교육, 재미없는 교육이 많았기 네. 때문에 교육에 대한 인식이 조금 잘못되어 있다고 봅니다. 네, 보통 보니까 지자체에서 시도에도 굉장히 그 무료로 만들어진 프로그램들도 많더라고요, 많습니다, 교수님. 지금은. 네, 아니 그 연령대별로 보면은요, 교수님, 저희 지금 대한민국의 평생학습을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평생교육을 받고 계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또 그걸 또 배우려고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뭐 예를 들면 주부님들한테는 어떤 프로그램이 좋은지, 또 우리 대학생들한테는 어떤 프로그램들이 좋은지, 또 시니어 분들도 요즘 또 일찍 또 은퇴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니까요. 그런 분들에게 각각 어떤 프로그램들을 배웠을 때 도움이 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또 팁을 좀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래요. 교수님? 아무래도 우리 지금 또 여성 교육은 네. 우리나라는 또 여성이 어디에나 많지만 또 평생학습은 여성이 많아요. 그래서 여성이 많은데 이제 주부분들은 아무래도 그 자녀들하고 많이 지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네. 자녀들과 지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을 하고 또 거기에서만 끝나지 않는 게 아니라 자녀의 삶도 있지만은 본인의 삶을 향상시킬 수 있는 네. 본인이 지금까지 학교 공부 때문에
또 자녀들을 키우기 때문에 하지 못했던 것들을 뭐 노래 부르기, 다음에 뭐 스피치, 뭐 여행, 박물관 그런 것들을 애들 키운다고 못했었던 그런 것들을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겠군요. 우리 주부님들께서. 그런 것들이 네. 필요하다고 보고 아까 대학생들은 네. 또 미래에 대한 비전, 네. 본인에 대한 가능성 그런 것들을 뭐 기업에서 셀프 리더십이라고 하는데 네, 네.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진로지도 그런 것들을 명확하게 할 수 있는 또 세상은 또 살만한 것이다 그런 것들을 뭐 그냥 뭐 학생들을 뭐 그냥 아웅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네. 또 그런 면이 있거든요. 네. 또 그런 것들에 대한 자기 향상, 미래에 대한 비전, 그런 것들 현실에 뭐 가능성을 두고 있는 비전이죠. 네. 그런 것들을 좀 해서 상대방도 긍정적으로 보고 네. 자기 자신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러한 마인드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중요하다라는 봅니다. 말씀이시군요. 그리고 뭐 저도 이제 시니어 분들은 어떤 저도 프로그램들이 도움이 될까요? 저도 뭐 나이가 이제 하지만은 뭐 저는 이제 놈들이 보래요. 저는 전에는 난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한 67세, 8세 되는 줄 알았어요. 네. 그리고 저도 전에는 한 65세까지 일하고 나머지 2, 3년 놀려고 2, 3년 버티다 가려고 했는데 이제 90세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30년 동안 계속 놀기만 합니까? 그래서 저도 이제 30년 동안 저도 이제 시니어 쪽에 들어가는데 네. 저도 그러면 30년 동안 제가 해야 될 것을 생각을 해놨어요. 이제 평균 수명이 90세가 된다고 네. 하고 그래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요즘에 해야 할 것을 해놨으니까 해야 할 것이 뭐예요? 뭐 시청자 선생님들 궁금하세요? 500원 주세요. 저도 뭐 할 것을 결국 학습입니다. 학습을 통해서 나머지 이제 시니어 생활을 하고 네. 학습을 통해서 그 배웠던 것을 또 환원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그것도 역시 본인이 정말 전문가가 뭐가 별거 있겠어요. 전문가라고 하는 건 내가 꿀벌 키우기가 관심 있어서 그럼 꿀벌에 대해서 20년간 해고 그거에 더 책을 네. 내고 하면 전문가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본인이 또 역시 하고 싶었던 부분들 네. 또 그냥 또 본인이 새로운 것보다는 본인이 지금까지 정년 전에 하고 있었던 것과 연관시켜서 그것을 발전시킬 수 있는 네. 그러한 학습이 좋겠어요. 그래서 무슨 완전히 새로운 것을 하는 것도 좋지만 네. 1차적으로는 본인이 뭐 증권을 했다. 그러면 증권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학습을 해서 그걸 또 활용할 수 있는 뭐 그런 것도 1차적으로는 건 좋겠고 네. 다음 2차적으로는 본인이 정말 뭐 집에서 아버지가 의사되라고 해서 못했던 것들을 한번 음악 프로그램을 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하고, 배울 수 있는 뭐 삶의 질을 올리기 굉장히 위해서 많이 네.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면은 뭐 자기 주도 학습이 네. 가능하죠. 네, 우리 네. 시청자분들께서도 500원 안 내시고 삶을 아주 양질의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을 배우셨죠. 그러니까 뭔가 본인이 관심 있는 분야를 가지고 그 관심 있는 분야를 늘 항상 탐구하면서 배우는 자세 이게 네. 정말 그 시니어들이 그 삶을 잘 꾸릴 수 있는 어떤 삶의 자세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러면 그리고 뭐 남자나 여자나 다 60세 돼서 멋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네. 어느 시대나 멋지려고 하면 학습이 좀 되고. 네. 이거 방송에 해도 괜찮은지 모르겠어요. 남자들이 한 60세가 되면 멋있어 보이거든요. 네. 또 60세 되는 분들이 가끔 바람이 많이 나요. 네. 많이 나는 이유는 멋있어서 여자들이 따라와서 할 수 없이 60세가 되면 멋있어지는군요, 교수님. 따라와서 할 수 없이 바람 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하면 또 학습이 되고 네. 건강 관리도 하고 하면 네. 어떤 나이나 뭐 다 할 만한 나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아니 그 교수님께서 그 실제로 저희가 그 삶을 살아가는데 삶의 질이 그 질적으로 우수하게 사는 거, 양질의 삶을 사는 게 되게 중요한데 그 평생학습을 통해서 저희가 좀 흔히들 그 양질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을 저희가 그 프로그램들을 활용을 한다라든지 어떤 것들을 준비하면 좋을까요? 그런 것 이것도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던 그 본인 양질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니즈라고 하죠. 학습의 필요점이 뭐냐. 그것을 분명히 이제 본인이 찾아서 어떤 게 내가 어떤 것 때문에 내가 학습을 하느냐.
아까 이야기한 경제적 이익 때문에 학습을 하느냐. 두 번째는 그 사회적 욕구, 그래서 배우는 욕구 그런 것 때문에 학습을 하느냐. 다음에 암 자체가 즐거우냐. 그런 것들을 보고 이제 선택해서 집중해야지 양질의 삶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프로그램들 양질의 삶을 누리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하려고 하면은 처음에는 많은 프로그램을 듣는 거 이것도 듣고 저것도 듣지만은 나중에는 거기에서 선택해서 집중했을 때 정말 양질의 삶에 보람이 되는 평생교육이 될 걸로 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학습을 하다가 본인에게 맞는 프로그램을 선택해서 집중했을 때 그렇게 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레퍼토리만 많으면 뭐합니까? 집중해야지 히트곡이 남기는 거죠. 중요한 건 선택을 하시고 선택 그 다음 집중이라고 하시네요. 그 교수님께서 그 제가 이제 보도 자료나 이런 내용들을 보니까 평생학습이 품격 있는 놀이다라는 말씀을 강의에서 자주 말씀을 하셨다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그 삶을 저희가 격 있는 삶을 사고 싶은 건 누구나 다 마찬가지일 텐데 이렇게 격 있는 놀이처럼 살려면 어떻게 살면 되는 건가요, 교수님? 그래요. 저희가 뭐 그런 말을 많이 하고 제 방에다가 그거 써놨어요. 평생학습은 품격 있는 놀이이다. 그걸 써놨습니다. 하기야 우리가 뭔가 배우면서 산다라는 건 저희들의 삶의 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죠. 처음에는 그렇게 써놨어요. 그런데 그렇죠. 아까 계속 연계되어 있는 거지만은 인간은 학습 자체를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어떠한 그 우리가 시니어가 됐을 때 어떤 취미 생활을 하더라도 좋아하는 거 하더라도 좀 지루합니다. 저도 뭐 여행을 좋아합니다만 지난 여름에도 뭐 스페인을 좀 다녀왔는데 며칠만 지나면 집 생각 납니다. 그 좋아하는 여행도 며칠이 지나면은 지루하고 또 좋아하는 맛있는 음식도 계속 그것만 먹으면 질리죠. 또 뭐 다른 또 뭐 있는데 그것도 지루합니다. 그렇지만은 학습을 잘하면은 지루하지 않습니다. 또 학습을 통해서 개인의 삶의 질이 높아지고 본인도 성장하고 본인 성장을 통해서 환호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자세가 어떠한 취미생활, 어떠한 무슨 다른 여행 뭐 그런 거 못지않게 자체가 품격이 있어지고 또 우아해지고 또 그러한 삶을 이루어질 걸 봅니다. 저도 그래서 저도 그렇게 한번 살아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품격 있는 삶은 뭐 유머도 있고 하지만 일단 학습을 통해서 했을 때 지루하지 않고 일단은 본인이 또 실제로 그러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학습과 행복이 비례하느냐? 비례하다는 부분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뭔가를 배우는 삶이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격 있는 삶으로 만들어주는 거군요, 교수님. 그래서 뭐 우리 통계에서도 상관관계를 볼 때 학습과 이 평생학습과 행복과는 상관이 굉장히 높게 나타납니다. 교수님 앞으로 교수님의 포부는 어떠신지 궁금해요. 지금 대한민국에서 평생교육이 정말 대부로 불리시고 평생교육의 전설로 불리시는 우리 교수님이신데 앞으로 평생교육을 지금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도 그러시고 아마 거의 100만 저희 시민분들께서 평생교육에 궁금하신 분들 또 배우고 싶으신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교수님 어떠세요? 앞으로의 평생교육과 관련한 교수님의 포부는 어떤 게 있으실까요? 그렇습니다. 저는 이런 평생학습 또 기업교육, 인적자원 개발을 하면서 저는 우리나라에서 뭐 짧게 말하면 우리나라에서 제가 평생학습의 좋은 사례들을 만들고 아까 말한 교수법 과정이라든가 다음에 아까 말한 성취동기 프로그램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우리 제자들 제가 우리 백석대학교 평생교육 인적자원 개발 석박사 과정을 지도교수를 하고 있는데 그러한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이 프로그램을 가지고 많은 시민분들과 소통하고 시민들과 1차적으로는 많은 시민들에게 보급하고 우리 시민들 국내만 보급하는 게 아니라 아주 세계 다니면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도쿄, 내일은 뉴욕 그래서 우리 제자들과 같이 우리 또 평생교육연구소 우리 또 백석대학교 평생교육 전공 석박사 과정과 같이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고 그걸 같이 보급하고 그걸 통해서
뭐 보람도 느끼고 네. 또 우리 학교의 우리의 그런 것들도 삶을 풍성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네. 제가 그 교수님께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되겠습니다, 교수님. 네. 네. 평생교육의 한류 수출에 우리 교수님께서 정말 큰 일조 해주실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고요. 교수님께 저희 마지막 끝으로 이 질문 드릴게요. 김종표 교수님께 평생교육이란 어떤 건가요? 네. 정말 저는 평생교육과 평생을 함께 하셨는데요. 제가 이렇게 제가 뭐 부족하지만은 지금까지 이러한 위치를 왔다는 것은 네. 좀 평생 학습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네. 뭐 짧게 말씀드리면은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고등학교하고 대학교 때는 학교 교육이죠. 네. 그때는 정말 고등학교, 대학교 한 10년 동안 생각하면 굉장히 우울합니다. 그때는 학교 교육에 재미가 없었고 의미를 못 느꼈는데 네. 제가 그 대학교를 졸업하고 직장 생활을 하면서 제가 이제 동아지약이라는 회사에 교육 담당을 근무하면서 네. 거기서 평생학습 프로그램도 짜고 평생교육 프로그램도 많이 듣고 하면서 제 삶이 바뀌어져서 이렇게까지 오게 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평생학습은 학교 교육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학교 교육 이후에 제가 직장 생활하면서 배웠던 직장 교육, 평생학습 그런 것들이 정말 지금의 나를 만들었고 네. 저도 이걸 제 혼자만 성장하는 게 아니라 같이 1차적으로 우리 학생들과 같이 성장하고 그걸 가지고 우리 국내에 같이 시민들의 삶을 높이고 네. 또 세계로 같이 할 거 생각합니다. 네. 어쨌든 평생학습은 지금의 나를 내 자신의 본질이다. 네. 그렇게 생각하고 네,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왜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혼자 가면 빨리 가지만 함께 가면 멀리 갈 수 있다라는 말처럼 교수님께서 저희 그 시민분들과 그리고 이제 제자분들과 함께 더불어서 갔을 때 정말 대한민국의 평생학습의 발전이 정말 지금보다 한층 더 올라가는 그런 그 시대가 화두로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고맙습니다, 교수님. 오늘 그 저희 100만 시청자분들 평생학습에 관련해서 궁금하신 분들 굉장히 많으셨을 텐데요. 그분들께 아주 좋은 그 팁이 되셨을 거고 아주 좋은 어드바이스가 됐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교수님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에브리온 세종 TV 국민행복 토크쇼 오세양의 향기 톡쇼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이 걱정 없이 삶을 사는 그날까지 세종TV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그 교수님의 응원 메시지 잠깐 부탁드릴게요. 저희 그 시청자분들께 하면 된다,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마디 해주시고요. 요즘 또 시국이 또 많이 좀 어렵잖아요. 네, 이렇게 메시지 하나 던져주시고 저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그래요? 저희 같이 한번 외칠까요? 네, 하면 된다. 하면 된다. 할 수 있습니다. 있다. 네,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네. 학습을 통해서. 네, 고맙습니다. 뭐 한번 합시다.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